대기업 시청자 부국철강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철강과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은 부국철강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실적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부분 이 정치 테마주로만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이 본연의 가치와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특히나 요즘 테마가 올라가려면 이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성장하는 회사군에서 많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래 또 이 주식의 본연 가치는 실적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 체크 위주로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. 이어서 주가 분석까지 전반적으로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23년도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당해 사업연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작년을 얘기하고요. 직접 사업연도 22년도를 놓고 이제 그 년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선 매출액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8.7%로 외형 성장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.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가 거의 60%로 24억을 이번에 실적을 냈고, 직접 3년도 약 60억 정도 가량 냈었는데 정말 많이 좀 떨어진 폭을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당기 순이익 역시 좀 많이 떨어졌어요. 거의 50% 가량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작년, 그러니까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는 거의 절반 이하 가량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축소된 한 해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자,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이유가 뭐 매출액, 영업이익 감소는 판매량, 판매 단가 하락에 의한 영향이라고 적혀 있는데, 자,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면 이 회사의 본업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회사의 사업 매출 현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름에서부터 부국철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철강을 제조해서 뭐 이제 앞에 전방 산업에다가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뭐 관련된 철강은 뭐 강판이나 강간, 형강 이런 게 이제 주 소재가 되겠죠. 근데 요게 이제 전방 산업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뭐 가전, 선박, 건설 뭐 이렇게 등등등 해서 그냥 그 약간 2차 가공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? 자,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원래 이 철강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, 일단 그 고로 방식과 전기로 방식 두 개로 나뉘게 되겠고, 이 고로 방식은 우리가 왜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데에서 옛날에 학생 때 견학 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, 그 철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유연탄이랑 철강석을 넣어서 뜨거운 어떤 열을 가해서 이제 철강을 녹여서 이제 주조 같은 게 나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원재료 철강석과 유연탄을 넣어서 뜨거운 열을 통해서 이 반제품을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슬라브라든지 빌렛, 그 다음에 블룸, 뭐 이렇게 등등등 해서 이제 반제품이 나오게 되고, 그 반제품을 가지고 나서 재가공을 통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열연 강판 뭐 이런 것들 있죠. 그다음 다시 재가공을 하게 되는 게 뭐 냉연 강판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뭐 강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무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슬라브 반제품을 받아오겠죠. 반제품을 받아와서 재가공을 통해서 열연 강판이라든지 뭐 강간 아까 보셨죠. 그런 부분에 뭐 형강이라든지 철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뭐 앞전 그 전방 산업에다가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적이 영향을 받는 거는 결국에는 전방 산업의 수요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최근에 전방 산업의 수요가 안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고금리가 되겠죠, 여러분들. 자,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나 그 다음에 뭐 물건을 만들려고 할 때도 이자 비용에 대한 조달 때문에 좀 꺼리게 됩니다. 당연히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철강이나 뭐 건설에 들어가는 건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또 받는 회사 중에 하나죠. 철강 회사들이. 근데 최근에 고금리 때문에 건설 시장도 다들 안 좋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.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그다음에 건설 시장도 안 좋고,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. 그러면 이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또 자연스럽게 매출이 하락하게 되는 이러한 연관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아까 판매 실적 수요 부진도 있었지만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 부분도 반영이 됐다라고 설명이 돼 있었거든요. 그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런 그 열연 강판이라든가 강간 같은 경우에는 이 열연 강판에,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을 많이 따라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자재 가격 하게 되면 열연 강판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열연 강판으로 통해서 뭐 냉연 강판이라든지 강간 후판 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열연 강판의 가격을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
최근 여름 코일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21년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을 하고 나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까지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영향까지 이렇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부국철강 이제 실적까지 체크를 해봤고요. 비록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테마도 이낙연 테마로 엮여서 올라갔고 이제는 좀 재료 소멸에 의해서 내려간 상황이지만 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받아서 좀 내려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이 부국철강 하면 원래 실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남은 뭐 재료를 좀 더 보시는 게 이 주가를 보시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앞전에 나왔던 상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부국 철강이 이낙연 테마로 엮여 있으면서 이낙연이 신당 창당한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죠.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이 이준석과의 합당도 이제 비슷하게 있었는데 결국 그것도 결별이 됐고요. 그런데 그러한 이슈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정치 테마라는 게 결국에는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데 현재 지금 지지율도 못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어떤 호재라든지 기대할 만한 상황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이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번 총선은 제가 봤을 때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하지만 27년에 대선이 또 있고 이 대선주가 2, 3년 전부터 움직인다라는 가정이 든다라고 하면 이 정치 테마의 재료주로는 여전히 아직까지 기대감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봉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상승을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. 저점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점만 좀 잘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하게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금리가 내려가야 되고 전방 수요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, 여름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함께 겹쳐줘야지 이 실적 방어가 된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주가의 위치로 보게 되면 거의 이 부국철강의 2년가량의 바닥 부분에 거의 다 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. 약 3,000원에서 3,100원 구간에서 항상 지지가 나왔던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지지가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바닥 구간에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미 손절가를 크게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3,000원의 어떤 가격만 이탈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만약에 3,000원을 이탈해서 여기 2년간에 지켜줬던 지지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실적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. 다음 또 부국철강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잠시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